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빠르게 오늘의 2부죠.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시 자료조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꿀잠 자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기차 맡기고 일 보세요. 충전 대행 전쟁 이미 시작됐다. 자,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출근 이후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퇴근하자마자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에 전기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오늘은 또 너무 바빠서 근무 시간 내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를 살린 거는 바로 픽업 충전 서비스를 이용해 보라는 동료 B씨의 조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픽업 충전 서비스를 예약했고 키를 담당자에게 줬더니 그 담당자가 그 차를 다시 충전하고 난 다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놨다고 하는군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게 무엇인가? 바로 충전 대행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픽업 충전 서비스인 이온을 출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서비스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고객이 주차한 차량을 픽업한 후 그리고 충전한 다음에 다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서비스라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이 중요하겠죠. 한 10만 원이 넘으면 아무리 좋아도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과 가격은 4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그때는 가격을 더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가득을 채우려면 한 5만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행으로 오래 걸리는 충전도 해주고 그 가격이 4만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길이 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보통 전기차 완충하는데 금액은 1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혹시 이 정보가 틀리다면 전기차 오너분들은 댓글로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차량마다도 다르겠죠. 자, 또한 현대차도 지난 10일 픽업 앤 충전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픽업해서 충전해주고 플러스 간단한 실내 청소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충전 대행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전기차는 늘어난데 그에 비해 충전소가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되는 법안도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연히 전기차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충전소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우리가 충전소 관련주도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세계 최초로 애플이 LG폰 반납 시 중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삼성전자에 초강수를 둔다고 하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이동 3사와 함께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LG전자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자사 아이폰 시리즈로 교체한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중고가 그리고 플러스 15만원이나 주는 중고 보상 정책을 편다고 하는군요. LG의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독식하도록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타사 제품에 중고 보상을 하지 않는 고집을 처음으로 꺾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납 가능한 LG전자 모델은 교체 직전까지 한 달은 일단 사용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4G랑 5G 스마트폰으로 3G와 폴더 타입은 제외된다고 하는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교체 가능한 애플 모델은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찾기는 어렵지만 LG폰을 사용하시는 기니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아이폰으로 바꾸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이번 중고 보상 정책은 애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애플이 타사 모델을 대상으로 한 중고 보상 정책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애플은 추가 보상금 15만원 지급도 자기들이 직접 전액 부담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런 견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LG전자는 삼성전자로 다 들어갈 테니까 그 시장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플이 초강수를 던졌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폰 보상 시스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남양유업 57년 오너 경영 마침표.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7년 엄청나게 역사가 깊은 기업인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유업이 57년 오너 경영에 마침표를 찍는다.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부터 추락한 기업 이미지와 불매운동 여파에 최근 불가리 사태가 쐐기를 박았다고 하는군요. 자, 이 회사가 어디로 팔리는가? 바로 한행컴퍼니에 팔린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한행컴퍼니는 국내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3,1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자, 이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래된 기업인가? 바로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분유 사업을 통해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1990년대는 아인슈타인 우유와 발효유, 불가리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회사를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후에는 아인슈타인 우유의 DHA 함량을 과대 광고하고 타사에서 판매하는 커피 믹스의 카제인 나트륨, 이 카제인 나트륨이 유해 성분인 것처럼 선동하는 비도덕적인 마케팅 문제도 불거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 씨의 마약 범죄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다시 한 번 더 타격을 입었고, 지난해에는 댓글을 통해 경쟁사 메일 유업을 비방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신뢰를 잃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매운동이 계속되자 남양유업은 회사 이름을 숨긴 카페 브랜드 백미당을 운영하거나, 아마도 기린이분들 이 부분 처음 아신 기린이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미당이라는 카페가 남양유업 거였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회사명과 로고 등을 표시하지 않는 고육지책도 일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정말 안 좋은 일만 많았는데요. 거기서 피날레를 날리는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불가리스 사태가 쐐기를 박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한행컴퍼니 있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바로 이 한호시스템 그리고 쌍용 CNC를 과거에 인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뒤에 뉴스에서 확인하겠지만 현재 이 한호시스템은 이제 한행컴퍼니에서 매각을 하려고 준비 중이죠. 조금 뒤에 그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5년 넘게 이렇게 좋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한행컴퍼니는 경영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강적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정말 이미지가 나빠진 남양유업, 이 기업도 한행컴퍼니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기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상한가한 건 알겠는데 그 전에 좀 움직임이 수상하죠. 최근 들어서 불가리스가 터진 게 이때였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항상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죠. 그래서 야, 이거 보면은 좀 수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 이 불가리스 사태도? 자, 다음 뉴스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 자, 기린이분들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두 번째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은퇴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인 은퇴자,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준금리가 오른다면은 누가 더 피해가 클까요?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근로자가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인 은퇴자는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관심을 모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은이 밝힌 연구 보고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근로소득 계층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임금소득인 반면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임금소득보다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임금소득 비중이 낮고 이자소득 비중이 높은 은퇴자의 소득이 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덜 감소하고 은퇴자의 소비도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고 하는군요. 자, 뭔가 적혀있는 게 어지럽게 적혀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이자를 가장 많이 받는 은퇴자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 환불 사흘째 영건인 이유. 지금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 삐걱삐걱 거린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싸이월드 Z와 SK컴즈는 이달 7일부터 도토리 환불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이렇게 주려고 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환불 금액이 지난번에 같이 뉴스를 봤을 때 38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도토리는 제외해서 실제로 환불 가능한 금액은 24억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3월에 재오픈을 예고했었지만 결국은 7월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지금까지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기린이분들 혹시 싸이월드가 시작되면은 싸이월드 한번 시작해 보실 건가요? 일단 저 기릿은 유행을 탈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행을 타면은 그래도 나도 한번 기릿으로 한번 파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 그런 날이 오면은 저의 감성 그리고 저의 주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월드는 당연히 감성이죠, 감성.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대란, 자동차 공장 다시 돌아간다, 현대차 등 강세. 오늘 기린이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이 두 개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오른 이유는 어제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국내외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 현재 재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우려들, 반도체 부족, 원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누적된 이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희석시키고 있지만
그런데 감산에 대한 공포만 사라지면은 우려 요인들은 상쇄되고 강력한 수요에 기반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기대이분들 아까도 차트 보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상승을 해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 지속적으로 공부하셨다시피 완성차 업체 대세 상승의 시발점일지 그 부분은 이번 주말에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이분들이 아까 보시다시피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이렇게 거래량도 터졌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아직도 야, 이거 정도면 저점 아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번 주말에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몇몇 기린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기린은 맨날 야,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라고 하면서 공부시킨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또 역시 공부해야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쉴 때는 쉬시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도 공부할 거 많이 남았어요. 아직 끄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1분기 기금 운용 수익률 3.94%. 자, 1분기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팔았는데요. 야, 너희 이렇게 많이 팔더니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야 3.9%면은 야, 이 정도면은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익률이 이거고요. 국내 수익률은 무려 9%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면은 야, 그래 너희 잘했다. 어차피 국민연금 또 고갈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너희 주식 투자 잘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 수익률이 아니라 단 1분기 수익률이라고 하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3개월 만에 9%의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외 주식도 무려 8.8%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앞으로도 국민연금 이렇게 수익률을 쭉쭉 높여서 요즘 맨날 나오는 그런 고민이 있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그런 걱정을 좀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긴급사태 또 연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한 달을 앞둔 다음 달 20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도쿄올림픽 개막은 7월 23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6월 20일까지는 긴급사태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 이거 올림픽 해도 되냐?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니온 계좌에는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할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6월 20일까지 긴급사태라면 너무나 빡빡하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나요? 저 기린은 야,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신 운동선수들을 생각하자면 당연히 개최하는 게 맞겠지만 하지만 코로나가 그냥 일반 감기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 그리고 고령자한테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린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당장 2달 뒤에 개최가 된다면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자, 끝이 보입니다. 오늘 이제 3가지 종목을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한행컴퍼니에서 가지고 있던 한온시스템, 이 주식을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개 주식은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야, 이거 기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 주식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3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인 찾는 한온시스템, 시장 관심이 높다, 목표 주가 상승. IBK 투자증권에서는 한온시스템에 대해 실적 회복과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있어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가능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상향했으며 참고로 지금 주가는 16,400원이라고 하는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행컴퍼니는 사모펀드죠. 그리고 사모펀드는 성격상 대략 5년이 지나면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지분 매각에는 한행컴퍼니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 보유 지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타이어는 우선 매수권보다는 동반 매도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한온시스템을 누가 매수하려고 하나, 그걸 봤더니 LG그룹과 칼라일 사모펀드, 그리고 SK그룹, 콘티넨탈, 이렇게 3개 기업이 매수를 검토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한온시스템 예비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이 한온시스템이 어떤 기업인가, 전기차의 효율적인 열관리 시스템 납품이 가능한 글로벌 3대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시장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온시스템 지금 현재 16,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인 19,000원까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각이 잘 진행된다면 조금 더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강점이 있고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군요. 올해 하반기에 아까 보셨다시피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면 그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업계도 쭉쭉 같이 올라가지도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LG죠. LG 주가가 하락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대신증권은 LG가 9% 넘게 급락한 것에 대해 오늘 또한 1%인가 좀 내렸죠.
그래서 합치면 한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일단 LG라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LG가 어떻게 됐죠? 분할이 되었습니다. LG와 LX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LX가 빠져나간 만큼 LG는 살이 빠지는 게 당연하겠죠. 시가총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금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야 LX가 빠졌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지만 LG 계열에서 편출된 회사들의 순자산 가치 감소 대비 시가총액 감소가 훨씬 더 큰 상황으로 과도한 하락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력 계열사인 LG화학의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를 반영하더라도 과도한 하락이며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마지막으로 LG가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은 지금 LG가 빠지는 건 조금 과도하다,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LG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공부를 해보시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 LG는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오른쪽으로 기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변동성은 죽었으니까 이제 LG와 시간과의 싸움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일단 기니분들이 LG를 공부해보시고 이거는 1년 이상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기라고 하는군요. 항상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기가 3분기 실적 3년 내 최대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군요.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기에 대해 오는 3, 4분기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증산이 유력해 다시 성장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2만 7천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지금이 저점일지 이번 주에 꼭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현재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 괴리율이 30% 넘게 남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같이 커플링되어서 움직일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당분간 움직이기가 어려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기도 생각보다 오랫동안 오른쪽으로 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진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뭔가 정말 많이 녹음하는 건 제 착각이겠죠.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말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주말에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경진수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요.